네, 하우스 매니저님, 저희 딜레이 시간 체크 가능할까요? 네, 감독님, 저희 2분 딜레이 요청 가능할까요? 네, 2분 딜레이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매니저님, 저희 1회 공연 때 1막 끝나고 나서 외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쉬는 시간 시작하자마자 외기 가동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달합니다. 공연 시작 5분 전입니다. 공연 시작 5분 전입니다. 전체 배우 및 밴드분들은 무대로 스탠바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전달합니다. 공연 시작 5분 전입니다. 무대로 스탠바이 해주십시오. 네, 저희 공연 시작 5분 전입니다. 인터컴 테스트 하겠습니다. 임재조 감독님. 네, 수고하십시오. 희동 감독님. 네, 수고하십시오. 경환씨. 네, 수고하십시오. 수련씨. 네, 수고하십시오. 세나씨. 네, 수고하십시오. 저희 1회 공연 2분 딜레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1610 G구나. 영화야, 영화. 아, 진짜.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밴드 입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우스 매니저님, 저희 공연 시작 3분 전입니다. 밴드 입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하우스 매니저님, 저희 무대는 준비됐습니다. 네, 감독님, 잠시만요. 네, 감독님, 시작 가능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공연 시작하겠습니다. 공연 시작하겠습니다. 멘트, 하우스 라이터, 이거. 영광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잠시 후 공연이 시작됩니다. 휴대폰 전원을 꺼주시고 공연 중 좌석 이동, 촬영, 녹음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공연을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우스 라이터, 이거. 사운드 렉스 테크 큐. 이거. 센터도 안 불러지? 수고하셨습니다. 자, 우리 도른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송윤진입니다. 그리고, 무대 감독 이채은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동안, 저번 영상에서 여러분들에게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 드디어 이채은 무대 감독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더데빌 공연이 끝났어요. 네. 그쵸? 끝났습니다. 아주 4개월 동안 정말 긴 시간이었는데 잘 마쳤어요. 뭐 사고 네. 없이. 어떠셨어요? 정말. 공연을 마친 소감이? 시원섭섭합니다. 근데 아무래도 요즘에는 공연에 뭐 문제도 많고 어떤 배우들도 많이 다치고 아니면은 뭐 이제 기술적인 문제로 공연이 스탑되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너무나 다행히 모든 스태프분들과 배우분들이 다 열심히 잘 준비를 해주시고 또 공연을 진행해 주셔서 무사히 잘 마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요. 사실 무대 감독이라는 직업이 이렇게 쉬운 직업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또 그렇죠. 대중적으로 네. 잘 알려져 있는 직업도 아니고. 근데 어떻게 우리 감독님은 내가 무대 감독을 해야 되겠다, 이 공연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언제 하셨고 어떻게 하셨는지 그 얘기를 좀 듣고 싶어요. 사실은 제가 미술을 전공을 했었어요. 중학교 때부터 미술을 준비했었고 전공을 하고 있다가 이제 고등학교 때
연극반을 들어왔는데 연극반에서 이제 배우를 한 게 아니라 거기 연극반에도 저희가 1년에 한 학기 정도는 연극을 준비해서 그게 뮤지컬이든 연극이든 공연을 올리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또 학교에는 강당이 있었는데 굉장히 좋아서 강당 시스템이 좋아서 정말 지금 극장과 마찬가지로 뭐 조명 시스템, 음향 시스템 다 갖춰져 있고 무대도 마찬가지로 객석도 거의 한 500석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 그 정도 있어서 좋은 학교 나오셨나 봐요. 네. 그래서 준비를 어떻게 하다 보니 좀 지금 저희 공연 준비하는 것보다 많이 미비하지만 좀 어느 정도는 좀 비슷하게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제가 뭘 준비하고 뭘 하고 있었는지 몰랐었는데 배우가 아니라 같이 의상도 만들어보고 또 조명실도 따로 있었어서 조명실에서 또 조명도 같이 만져보고 포커싱도 해보고 또 음향도 마찬가지로 그때 저한테 주어진 게 무전기였습니다. 무전기로 배우들 준비가 됐는지 전 조명실에서 배우들이 준비가 됐는지 그리고 조명팀이랑 뭐 다른 팀이랑 다 정리가 됐는지 확인하고 공연을 올리는 그 첫 번째 시작을 제가 먼저 하게 됐었는데 그러다 보니 너무 이게 희열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그러니까 그때는 전 무대 감독이 뭔지도 몰랐었어요.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작업이구나. 왜냐면 많은 사람들이 같이 작업을 하게 되니까 이거는 협력 작업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많이 찾아봤죠. 이 무대 감독이란 게 뭔지. 그러니까 이게 내가 했던 방금의 이런 공연들이 뭐였지? 이거를 어떤 직업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작품을 진행을 하는 건지 궁금해서 찾아봤더니 이제 제가 찾았던 건 무대 감독이란 역할이 있었고 거기에 한번 매진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무대 감독을 선택하게 됐었고요. 네, 아무래도 중학교 때부터 미술을 전공을 하다 보니 그때는 제가 대학을 들어갈 때는 뭐 뮤지컬과 요즘에 뭐 되게 많이 생겼더라고요. 뮤지컬과 아니면 세세하게 스태프들도 바로 이제 전공으로 해서 교양 수업도 있고 또 그렇게 공부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었는데 저 때만 해도 그렇게 크게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연영과를 들어가거나 이랬던 것 같은데 아니면 제가 아니면 덜 찾아봤는지도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그렇게 하다 보니까 미술로는 대학을 갔었고 근데 사실은 그 전에 디자인 전공을 하다가 제일 가까운 무대 작업과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내가 이 무대 일을 하면서 제일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과가 무엇일까 봤더니 조속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속과로 이제 바꿔서 과를 변경을 해서 대학에서? 대학을 아니요. 네, 고등학교 입시 때? 때부터 입시 때 고2 말 때 그렇게 선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대학을 이제 조속과로 들어갔고 대학 졸업하자마자 아무래도 저는 이제 무대 감독이란 꿈이 있었으니까 순수 예술보다는 무대 감독이란 꿈이 있었으니 졸업을 하고 바로 이제 MBC 아카데미라는 곳에 들어갔어요. MBC 아카데미에서 여러 가지 과정들을 공부하면서 거기서 어떻게 보면은 저를 끌어주실 수 있는 인맥을 쌓았던 것 같고 그렇게 해서 거기서 이제 다 어느 정도 눈에 보이잖아. 아, 저 친구는 되게 열정이 있겠구나. 열심히 하겠구나. 그래도 제가 좀 열정이 있어 보였는지 이끌어주시는 분이 계셔서 처음으로 이제 공연을 접하게 됐죠. 제가 공연 극장에서 음향 플레이백을 하면서 그렇게 이제 처음 무대를 시작하게 됐었습니다. 무대에서 처음 일을 시작한 네, 게 네. 음향 플레이백, 네, 연극에서요? 김종국 찾기라고. 아, 뮤지컬에서 네, 네. 김종국 찾기에서 네. 이제 MR 딱 맞춰서 네, 트는 맞습니다. 플레이백 네. 그걸 시작을 하셨군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게 대충 나이가 몇 살 때 시작하신 거죠? 대학 졸업하고 나서 바로니까 거의 20대 중반? 네, 중반 네, 정도에 그랬던 것 같아요. 무대에 처음 이제 시작하시게 네. 된 게 그러다가 스텝 일들 그러면 뭐 다양하게 여러 가지 일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떤 일들 하셨는지? 도 했었고 의상팀도 했었고요. 의상팀에서는 또 어떤 거 하셨어요? 김종국 찾기 아시죠? 멀티맨이라고 굉장히 맞죠. 체인지가 많잖아요. 네, 맞아요. 김종국 찾기도 했었고 또 옛날 뮤지컬 뭐 지붕의 바이올린 뭐 이런 것도 있었었고 거기서 의상팀 경험을 좀 해보고 또 그다음에 이제 무대일 소품팀 소품팀 제일 가깝게 무대팀이랑 같이 붙어서 진행할 수 있는 소품팀 하면서 그때 좀 무대 감독 파트랑 많이 좀 알게 되고 친해지고 무대 감독님들이 무대 감독 팀들이 저렇게 움직이는 걸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소품팀에서 또 일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무대팀으로 그다음에 무대팀으로? 네네, 무대팀을 하면서 진행을 하게 됐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많이 궁금해하실 텐데 무대 감독이 하는 일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죠? 이게 제가 그 질문을 좀 달라고 했더니 여러분들한테 네네네. 이 무대 감독하고 무대 디자이너하고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네, 많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무대 감독의 역할이 무엇인지, 특히 뮤지컬에서 연극이나 뮤지컬 또 이제 콘서트랑 조금 다르잖아요. 뭐 거의 비슷하긴 하지만 아무튼 그 무대 감독의 역할이 뭔지 좀 먼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네. 설명을 좀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무대 디자이너 그리고 무대 감독 또 나아가서 한 분 더 추가하자면 연출님이랑도 되게 굉장히 이 세 파트를 조금 헷갈려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개념을 제가 말씀을 드려보자면 무대 감독은 사실 연습 초반부터 처음부터 공연 끝날 때까지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연출님이 제일 중요한 역할이시고 연출님께서 이 한 작품의 선장이시죠. 그러니까 모든 배우들의 그 동선과 대사, 뭐 그리고 연기, 그리고 조명, 무대, 모든 의상까지도 다 모든 파트를 연출님의 그 창의력으로 나오는 그리고 결정. 그런 게 결정해 주시는 분이 계신데 그래서 연출님께서 모든 작품에 대한 모든 관련된 부분을 구상을 해주시면 무대 감독은 옆에서 전체적인 일정, 배우 일정 아니면 뭐 디자이너들과의 그런 미팅 일정 이런 걸 잡아주는 역할을 하고 또 세세하게는 이제 조율을 하는 역할이 있어요. 근데 디자이너 선생님과 뭐 저희 스태프분 그리고 배우와 저희 스태프분 간의 그런 역할들을 좀 조율을 해주는 일을 하고 연습 시작 때부터 끝까지 함께 한다는 거는 그만큼 무대 감독도 이 작품에 대해서 연출님만큼 잘 알고 있고 또 그만큼 이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연출님께서 이제 연습 기간까지만 극장에 들어가시면 뭐 자주 와주실 수는 있겠지만 공연 진행부터는 이제 무대 감독이 모든 책임을 받고 그 역할을 어느 정도는 물려받아서 같이 이제 공연을 배우분들과 총 스태프분들과 그 연출님께서 이제 그려주신 그 그림에 흐트러지지 않게 착공과 같이 쭉 잘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크게 보면은 이제 연습 기간에 무대 감독의 역할이 있고, 네. 그다음에 공연이 극장에 들어갔을 때 초반에 리허설 기간에 무대 감독의 역할이 있고, 그다음에 공연이 시작되고 끝날 때까지 역할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죠? 네, 네. 그래서 연습 이제 프리 프로덕션이라고 하죠. 공연 시작 전부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스태프들 간에 이제 유기적인 움직임을 위해서 스케줄을 잡고 회의를 잡고 미팅을 잡고 연습이 시작되면 배우들과 또 이제 만나게 돼서 네. 그렇죠. 그래서 함께 연습을 또 진행을 하고 그냥 모든 연습 스케줄도 다 사실 네, 무대 감독님이 짜시잖아요. 각 파트 이제 감독님들과 그 시간을 조율을 해서 또 배우분들의 스케줄과 조율을 해서 그걸 이제 스케줄을 받으면 그걸 다 정리를 한 다음에 각 파트에 또 전달하고 그게 연습이 잘 이루어질 수 있는지 그것까지 다 체크를 하고 그래서 시간 체크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시간도 관리하는 것도 있고 그렇게 해서 제일 연습 때는 연습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죠. 그렇게. 그래서 연습 기간에는 배우들과 또 하시면서 기술적인 문제들 있는 것들, 극장과의 관계들 이런 것들이 연출이 그림을 그렸는데 뭐 이런 건 될 것 같습니다,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네, 무대 네. 감독님이 같이 이야기를 많이 회의를 하죠. 그렇죠. 방금 얘기해 주시는 무대 디자이너님과 무대 감독의 역할에 대해서 조금 헷갈리신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무대 감독의 역할은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게 있고 무대 디자이너 선생님은 이제 연출님께서 구상하신 그런 무대에 관련된 그림들을 같이 회의를 통해서 말씀하고 무대 디자이너님께서 도면을 그려와 주시면 그걸 같이 회의를 통해서 어떤 동선으로 배우들이 움직이는 것과 그런 걸 체크하고 무대 감독은 디자이너님께서 도면을 주시면 무대 디자인을 주시면 거기에 이제 같이 연출님과 연습을 진행했던 상황에서 배우들의 동선과 안전에 문제가 없는지 그런 걸 체크해서 무대 디자이너님과 다시 한번 말씀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죠. 맞아요. 그래서 연습 기간에 그런 준비들을 해서 연습하면서 사실 모든 큐들을 또 다 정리하잖아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무대 감독님은 공연에 있어서 마에스트로다, 지휘자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모든 큐가 무대 감독님의 큐 사인을 통해서만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네, 공연이 시작되면 그렇죠. 그래서 리허설까지 이제 연출님과 큐 정리가 다 끝나면 리허설 기간을 통해서
이제 뭐 연출님, 아니 그 무대 감독님이 뭐뭐뭐 큐, 자 고, 뭐 고 해야만 모든 게 진행되는 거잖아요. 음악도 고 해야만 플레이백이 틀 수 있는 거고 네. 자기 마음대로 틀 수 없는 거잖아요. 첫 시작부터 그럼 사고잖아요. 모든 거 라이트부터 시작해서 모든 큐들을 무대 감독님의 그 고, 그죠? 그 한마디에 모든 것들이 시작되는. 그래서 저는 이 공연의 지휘자다. 그리고 만약에 사고나 이런 것들에 대비해서 큐들도 늦출 수도 있고 뭐 땡길 수도 있고요. 그런 것들이 무대 감독님의 역할이라고 해서 저는 예전에 데뷔했을 때 무대 감독님들 뭐 이렇게 예전에 무대 감독님들이 이렇게 나이가 많으셨잖아요.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많이 하셨는데 그래서 목소리도 이렇게 딱 까시면서 뭐 큐, 고 딱 이렇게 막 해서 이렇게 하시는데 그렇게 멋있더라고요. 그렇죠. 저도 네. 그 모습에 참 많이 반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네. 내가 고하지 않으면 이 공연은 가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것들을 잘 이제 유기적으로 굴러갈 수 있게끔 무대 감독님의 모든 큐를 통해서 그런 것들이 진행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공연에서 역할이 그런 것이고 또 공연이 끝나면 그날 공연 끝난 거에 대해서 정리하고 리포트하고 그러죠. 그다음에 처음에 셋업하고 스트라이크 할 때까지 마지막까지 다 무대 감독님이 그 역할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정말 정말 멋있는 역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방금 선배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딱 인터컴 촬영하시고 그렇게 뭐 데크큐 막 이렇게 하는 게 너무 멋있었어요. 그러니까 뒤에서 막 와 너무 멋있다. 그 모습만 봐도 너무 멋있어서 사실 이 일에 무대 감독을 더 꿈꾸게 된 계기도 될 수 있는데 이제 현장에 왔을 때 근데 그 멋있는 게 그만큼의 책임이 따르더라고요. 그렇죠. 그만큼 제가 많은 책임과 많은 신경을 써야 되고 또 처음부터 끝까지 공연 시작부터 끝까지 많은 부분을 신경 쓰고 사람들을 또 챙기고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게 참 소중한 고가 아닌가 그쵸, 싶습니다. 그 고가 네. 그냥 그 고가 쉬운 아니죠. 고가 아니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이렇게 흔히 이렇게 하는 그 네. 고스톱이 아니고 그 고가 아주 무서운 고예요. 네. 그죠? 내 입에서 나온 고 하나로 정말 이 모든 것들이 다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공연에 있어서 사고나 모든 것들의 책임은 다 무대 감독이 네, 지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게 얼마나 큰 중압감인지 아마 해보신 분들만 아는 그렇죠. 그래요. 그렇게 해서 무대 감독님 무대 일을 하고 싶어서 음향팀부터 음향 플레이백부터 시작해서 의상팀도 하시고 무대팀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럼 무대팀에서 하는 일은 도대체 뭔가요? 우리가 이제 많은 팀들이 있죠. 뭐 음향팀, 의상팀, 조명팀, 무대팀 이렇게 있잖아요. 무대팀이 하는 일이 뭐예요? 무대팀이라면 무대 감독팀이 있을 수 있고 무대에 이제 데크 큐를 같이 진행해 주시는 무대 크루분들이 계실 수 있고 또 무대 기술팀이 있을 수가 있는데 무대 기술팀 분들은 이제 셋업부터 해서 무대 기술적 관련해서 기술 감독님이 또 따로 계세요. 그렇죠. 그분들과 함께 같이 정리를 하고 무대를 세우고 또 무대 기술적으로 같이 한번 체크를 하고 안전과 동시에 또 이게 잘 진행이 되는지 체크를 하는 무대 기술팀이 있고 무대 감독팀은 이제 무대 감독과 함께 무대 감독 밑에 조감독이 있어요. 무대 조감독과 이제 전반적인 공연 시작 공연 연습 극장 들어가서 이제 테크 리허설이나 드레스 리허설 할 때부터 아니면 연습실 때부터 사실 많이 같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무대 감독의 눈과 귀와 입이 되어주는 그런 무대 조감독이 있고 무대 팀에 이제 제일 전반적으로 크게 무대 팀이라고 불리는 무대 크루 분들은 저희랑 제일 긴밀하게 소통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죠. 왜냐면 조명 큐도 그렇고 음향 큐도 마찬가지로 많겠지만 무대 큐가 제일 많아요. 그쵸. 데크 큐가 제일 많아서 그분들과 제일 호흡을 잘 맞추고 그분들과 소통을 잘 해야지 그분들이 이제 전환을 해주시는 어떻게 보면 제일 안전을 책임져 주시는 분들이 아닌가. 가까이에서 문제가 있을 때 바로 무대 감독에게 얘기하고 조감독이나 무대 감독에게 뭐 인터컴이나 무전기로 소통하면서 얘기를 해주고 그리고 같이 이제 안전 같은 경우에는 그 전환도 그렇지만 뭐 세트 같은 것도 세트도 문제가 없는지 항상 프리쇼를 하면서 그걸 한 번씩 다 해봐요. 저희는 공연이 그냥 그날 와서 야 우리 시작하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음향팀은 음향 사운드 체크를 하고 조명팀도 마찬가지고 조명 체크를 하는 만큼 무대팀도 이제 무대 그날의 전환들 있잖아요. 그 공연의 전환들을 한 번씩 다 돌려봅니다. 네, 그렇게 해서 그 이제 공연을 무대 하면서 크루팀과 무대 감독팀이 같이 하는 거죠. 체크를 하는데 그렇게 해서 무대 크루 분들은 같이 공연 때 전환을
담당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럼 그렇게 처음에 해서. 무대팀에 들어갔을 때는 무대 크루팀부터 시작하신 거예요? 네, 네 무대 크루 팀 그냥 무대 크루도 해보면서 같이 일을 해봤었죠. 보통 무대 크루를 많이 하잖아요. 네, 처음 네, 네. 무대팀 시작하려면. 네, 그렇죠. 근데 이게 뭐 여러분들이 공연 보시면 막 뭐가 움직이고 막 열리고 막 뭐가 나오고 막 이래서 이게 다 기계가 하는 것 같지만 사실 사실 사람이- 거의 한 90%는 네, 다 맞습니다. 사람 손으로 하는 네, 거거든요. 이게 참 시대가 이렇게 발달했는데도 무대라는 곳은 신기해요. 그렇죠? 다 사람의 손으로 그것들이 움직이고 하기 때문에 정말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무대팀들 보면 막 다치기도 많이 다치고 뒤에서 힘을 많이 또 써야 되고 막 네. 하니까 그렇잖아요. 어떻게 그런 거 처음 하셨을 때 어땠어요? 제가 생각보다 힘이 좋더라고요. 지속화를 나서 그런지 같은 세트 같은 상하수라고 무대 오른편 왼편 있잖아요. 상하수에서 남자분과 제가 동시에 인을 하고 동시에 아웃해야 되는 빠르게 킥이 있는데 제가 더 빨리 자꾸 항상. 짜고 그래서 그때 무대 감독 영 혼났죠. 왜 이렇게 빨리 하나? 성격이 급하니? 그래서 저는 빨리 하라고 해서 빨리 했다. 막 그럴 정도로 그냥 요거는 그만큼 호흡이 또 중요해요. 무대 그렇죠. 크루분들은 또 그치. 그렇게 해서 그때 저는 뭐 그렇게 크게 힘든 점은 없었고 또 재밌어요. 그 희열함이 또 있습니다. 딱 맞춰서 딱 들어가고 그리고 암전 때 나가서 무대에 나가서 뭔가 전환을 해야 하는 그런 그렇지, 시스템도 맞아요. 있는데 그런 것도 이제 한눈 이렇게 가리고 있다가 암전이 딱 되면 그때 이제 빛에 조금 노출이 덜 된 눈으로 같이 움직이고 이렇게 하면서 암전에 또 전환을 한번 하고 재밌었어요. 저는 재밌었던 것 같아요. 무대 크루 일을 꼭 해보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보면 왜냐면 전반적인 그런 무대 전환과 어떤 돌아가는 상황 시스템을 알아야지 나중에 무대 감독이 됐을 때 그네들이 얘기하는 거를 잘 이해하고 또 같이 소통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라서 저한테는 굉장히 소중한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무대 크루 일까지 하셨고 무대 크루 일 하시면서 무대 감독이 되기까지의 그 과정이 궁금해요. 어떻게 하셨는지. 우선 무대 조감독을 먼저 했었겠죠. 무대 조감독이 조감독으로. 어떻게 처음에 하셨는지. 어떤 시험을 보거나 이런 것보다는 저는 물론 시험도 있지만 무대 기술 시험이 있지만 저는 무대 감독님께 먼저 사전 요청을 드리고 찾아뵀어요. 그냥 무작정. 왜냐면 어느 정도 이제 팀별로 움직이는 시스템이 있어서 그러니까 그냥, 무대도 무대 팀들이 따로따로 이렇게 여러 네, 팀들이 네, 있어서 네, 같이 네, 이제 움직이는 네,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저는 이 공연에 만약 어느 한 공연이 있을 때 저는 이력서를 내고 저는 여기에 무대 조감독을 지원합니다 해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더라고요. 아무래도 왜냐면 그만큼의 많은 책임감과 그런 걸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인맥은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사람이 검증된 사람이고 어느 정도 일을 했던 사람이구나 알아야지 그 다음에 이제 순서들이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을 쌓기 위해서 무대에서 뭐 음향, 네, 플레이백, 그렇죠. 의상팀, 무대 네, 크루 네, 뭐 네. 다 해보신 거잖아요. 네. 그래서 무대 감독님을 찾아뵙고 저는 무대 감독 일을 하고 싶습니다라고 굉장히 강력하게 어필을 하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공연 할 때 그랬어요? 아가씨와 원달들이라는 공연도 있었고 지저스도 있었고 그 밑에는 그 예전에는 그 아동극에서도 조감독을 해봤었고 무대 이제 조감독이 되고 싶었어요. 되고 싶어서 이제 스텝으로 일을 하다가 어떻게 그 무대 감독님을 찾았고 그 무대 감독님한테 어떻게 연락을 했고 뭐 이런 게 궁금해요. 아무래도 이제 공연 일을 하다 보니까 어떤 공연이 어떻게 진행되고 이런 스케줄들을 좀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무작정 이 공연을 해보고 싶다. 그래서 저는 그 감독님께 연락을 드리고 이 공연의 네. 무대 감독님이 누구다 네, 네. 라는 걸 알아서 네. 이제 무턱대고 정말 그냥 무턱대고. 모르는데 네. 전화번호 어떻게 알아가지고 어느 정도 인맥은 사실은 살짝은 저 친구가 그래도, 어제 일을 하는 애지 이렇게는, 무대에서 스텝으로 일을 했었으니까. 네, 알고는 있었던 서로 아름아름은 알고 있었던 분들이라서 감독님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인사드리면서 저 찾아뵙고 뭐 했는 싶습니다. 누군데. 네, 그렇게 한번 인사를 드리고 무대 조감독을 해보고 싶습니다. 이제 무대 감독으로서 좀 공부를 하고 싶고 배우고 싶습니다 했더니 그 열정을 되게 높이 사주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렇게 쉽게 막 무작정 찾아서 저 이 공연 하고 싶습니다. 감독님 저 시켜주십시오. 이렇게 쉽지는 않잖아요. 아무나 쓰는 건 네. 아니죠. 네. 그래서 그 열정과 뭐 성의에 좀 인정을 해주셨는지 그 다음에 그 조감독 역할을 하면서 조감독으로 배우고 그렇게 무대 감독이 됐죠. 그렇구나.
처음에 무대 스텝을 하셨을 때 그래도 되게 열정이 있고 잘한다, 열심히 한다 이런 것들이 또 스텝들 사이에서는 또 평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글쎄요, 그건 네. 그런 게 있으니까 사실은 그 무대 감독님도 뭐 하자고 그랬을 때 그래 한번 해봐라 라고 얘기를 하실 수 있는 거지. 다 알잖아요. 우리 배우들도 사실 그렇거든요. 누구 이제 신인 배우들 누가 있으면 되게 열심히 하고 잘하는 배우가 있다 그러면 사실 그 이 공연계가 크지 않기 때문에 다 이렇게 소문이 나잖아요. 저 친구 잘한다, 저 친구 뭐 착하다, 뭐 열심히 한다, 뭐 이런 얘기. 뭐 예를 들어서 누구를 캐스팅하는데 그 친구 어때? 라고 물어보면 주변에 이제 평판들이 있잖아요. 열심히 하고 잘해, 뭐 되게 좋아, 막 이런 얘기가 있고, 그 친구 좀 별론데, 뭐 이런 얘기도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스텝 일하시면서 또 되게 스텝들도 사실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스텝들도 다 대체로 거의 다 이렇게 알지 않나요? 공연 쪽 하다 보면은. 네, 어느 정도는 얼굴들은 이제, 그래도 다 안면들은 있고 그 친구 이러잖아요. 어때라고 물어봤을 때 이제 얘기가 나오는 거 있는데 사실 제가 막 처음부터 되게 열심히 잘하고 막 이러진 않았어요. 저도 제 고집이 있어서 왜 무대 뒤에서 까만 옷을 입어야 되지? 이해가 안 되면 왜요? 이렇게 물어보고 어떻게 보면 되게 괜히 묻고 좀 쟤는 참 힘든 아이다. 윗사람이 이제 저를 컨트롤하게 그럴 수도 있었던 친구였어요. 근데 저는 정말 똘똘하지 못했던 거죠. 하나하나 제가 이게 이 개념들이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왜 여기서는 이렇게 돼야 되고 무대 뒤에서는 어떻게 움직여야 되고 이런 걸 하나하나씩 몸소 체험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이제는 어느 정도 원칙적인 사람이 된 게 아닌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닐까. 무대 감독은 정말 원칙을 지켜야 네, 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 팀에 대해서 좀 궁금해요. 그 팀 이제 들어가셨는데 그 팀 처음 들어가신 팀이 지금 계속 같이 네, 하고 있는 그렇죠. 거죠? 네네네. 그 팀의 감독님 만나서 했던 얘기들 좀 궁금한데. 감독님께 제가 전화를 드렸죠. 지금 그때는 그 작품에 제가 들어가고자 한 게 아니라 그 큐가 굉장히 많았다고 들었어요. 한 300~400개라고. 어떤 작품 괜찮아요? 위키드라는 작품이었습니다. 위키드. 위키드라는 작품이었고 그 큐들을 어떻게 콜링하시는지 너무 궁금해서 그냥 무작정 전화해서 감독님 저 이 콜링을 하는 거 좀 듣고 싶습니다. 괜찮을까요? 그래서 감독님도 이렇게 전화해서 본인한테 콜링을 듣고 싶다고 했던 친구가 사실은 없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 무례할 수 있는데 그래도 좀 예쁘게 봐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 그럼 한번 찾아와 보려 하면서 극장으로 찾아뵙고 그 SM 데스크 뒤에서는 절대 저는 외부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SM 데스크 뒤에서는 못 보고 대신 프로덕션 룸이라고 SM 데스크라 있어요. 하면은 이제 스테이지 매니저 데스크. 네.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 뒤에서 못 보고 프로덕션 룸에 이제 콜링이 들리는 시스템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스크랩북 주시면서 봐보라고 같이 보라고 큐 한번 진행하는 거 같이 한번 체크해 보자고 해서 이렇게 허락을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히 네, 너무나 감사히 그렇게 큐를 한 300개 정도 되는 큐를 진행하시는 거고 정말 쉬운 일이 아니구나 다시 한번 느끼면서도 나도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또 그렇게 설레기도 하고 도전 의식이 또 생기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무대 조감독으로 이제 시작을 하셔서 여러 작품들을 하시고 네. 무대 감독 데뷔는 어떤 작품으로? 무대 감독 데뷔는 아동극이었는데 아동극을 이제 그 큐를 진행을 이어받아서 한 거라서 제가 처음부터 연습실에서 진행한 건 아니었어요. 근데 극장에 이제 들어가서 같이 이제 제 위에 있는 친구가 그러니까 그때 서감독님 뵙기 전이었고 입봉한 거는 그렇게 큐를 이어받고 무대 공연을 진행하고 하는데 그때 떨림이 아직도 정말 제가 잘못하면 아무리 아동극이라도 아동극이 사실 더 중요하거든요. 그쵸. 왜냐면 아이들의 동심을 파괴할 수 없으니까. 그럼 맞아요. 정말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밤새서 막 큐 계속 콜링 연습하고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 무대 감독 하시면서 사고나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무대는 네. 사실 항상 사고가 있어요. 혹시 뭐 경험하셨던 사고나 아찔했던 순간이나 어떻게 대처하셨는지. 그러니까 제가 무대 감독으로 있었을 때는 그렇게 큰 사고는 없었던 것 같아요. 너무나 다행이네요. 다행히. 정말 다행이네요. 너무나 다행히. 그냥 조금 그 전환했을 때 전환수가 무대 크루분이 이게 잘 안 맞게 해서 약간 그게 삐뚤어졌다거나 이런 거 빼고는
크게 문제는 없었고 공연이 막 스탑될 정도로 크게 문제는 없었던 것 같고 그날 제가 소품팀으로 일했을 때 이렇게 오토메이션이 있어요. 무대 전환해주는 크루분이 이제 직접 사람이 하는 거 말고 기계적으로 하는 오토메이션이 그 시스템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사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계값이 안 맞거나 에러가 나면 멈추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공연이 멈춘 적은 저는 한두 번은 봤었죠. 그래서 그때 이제 뒤에서 무대 감독님께서 너무 이제 잘 정리해 주시는 것도 봤고 너무나 저게 힘든 자리구나 다시 한번 느끼게 해도 됐었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구나. 공연하시면서 제일 기억에 남는 순간이 어떤 게 있어요? 어떻게 보면 매일매일이 똑같잖아요, 저희는. 매일매일 그냥 처음 이제 8시 정시에 무슨 딜레이가 있지 않은 이상 8시 정시 시작해서 공연 다 이제 정리되고 끝날 때까지 매일이 어떻게 보면 단조로울 수 있고 또 저희 아버지께서는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왜 모르시는 분들은 이번에 저희 데뷔를 154회를 진행을 했었는데 154회 동안 넌 매일 똑같은 걸 하는 거야? 똑같은 걸 보고 똑같은 배우들이랑 일을 하고 똑같은 스태프들이랑 지겹지 않아? 라고 물어보셨어요. 근데 저는 단 한 번도 지겨운 적이 없었고 매 순간이 새로웠고 매 순간이 또 설레었고 떨렸고 사실 제가 지금 선배님 덕분에 이렇게 인터뷰도 하고 무대 감독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지만 저도 사실 아직 다 완성된 사람이 절대 아니고 저도 아직 배울 게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일매일 같은 사람들과 같은 공연을 하면서도 또 새롭기도 하고 항상 소중하고 감사해요. 그래서 가장 뜻깊은 시간은 그 시간들이 아닌가. 154회 내내 동안 그 시간들이 저한테 제일 우리는 뭐 항상 같지만 관객분들은 항상 그럼요. 다르잖아요. 새로운 관객분들을 만나는 그 설렘이 아닌가 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 앞으로 이제 무대 감독으로서의 계획 이런 것들이 궁금해요. 무대 감독으로서 또 무대 공연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앞으로의 계획이 어떤지. 아직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무대 감독으로서도 그렇고 공연인으로서도 아직 배워야 될 게 많다고 아직 뭐 완성된 사람이 아니라서 그래서 지금 초심과 같은 제가 처음 시작했을 때 무대 감독 일도 그렇고 공연을 처음 접했을 때 그 초심을 잃지 않고 계속 게을러지지 않고 노력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최은 감독님의 장점이라면 제가 보기엔 그 사람과의 관계를 정말 잘 관리를 잘 하시잖아요. 이게 사실 무대 기술적인 것도 관리를 잘 해야 되겠지만 이게 공연이라는 게 어차피 사람과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 관계들을 정말 잘 유지시켜 주시는데 정말 한 명 한 명 그 감정까지 다 컨트롤 하시잖아요. 보시면서. 사실은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그 부분이. 그러니까 왜냐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람들과의 관계고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일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감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배우분과 스태프 관계든 아니면 배우 관계든 그런 부분들이 항상 있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그런 부분이 아예 없을 순 없죠. 그래서 그러다 보면 그런 문제들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일부러 뭐 제가 말을 걸고 뭐 관심을 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저 또한 또 사람을 좋아하는 성격이라서 이제 먼저 다가가서 관심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대화를 나누고 그러다 보면 이제 그분의 성향이 이제 파악이 되고 그렇게 되면 어느 날 딱 봤을 때 기분이 별로 안 좋으신 것 같다 아니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좀 또 눈치도 좀 무대 감독도 빨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걸 빨리빨리 캐치를 해야지 미연에 이제 사전에 문제가 될 걸 방지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먼저 다가가서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죠. 혹시 오늘 문제가 있나? 오늘 무슨 일이 있는지 아니면 이게 이제 사람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있는 건지 개인적인 건지 아니면 이제 공연 진행하는데 시스템적이거나 아니면 스태프과의 문제가 있는 건지 좀 잘 여쭤보면 저를 믿어주시는 만큼 그렇게 또 얘기를 해주세요.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해주시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람과의 관계든 아니면 이제 시스템적이든 그런 거는 좀 조심스럽게 아무도 알지 못하게 제 선에서 잘 정리하려고 노력을 하죠. 이게 그리고 뭐 우리 데뷔를 할 때도 전체 분위기를 위해서 막 크리스마스 때 우리 같이 파티도 주선하시고 아무래도 이제 저희는 마니또도 했었고 맞아요. 저희는 남들이 이제 휴가 때
크리스마스나 연말이나 이럴 때 제일 바쁜 사람들이잖아요. 남들 놀 그러다 때 보면, 우리는 일하는 날. 맞아요. 문화인으로서 문화 생활을 이제 즐기게 해주는 저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좀 지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저조차도 이제 크리스마스 분위기 막 즐기고 싶고 나도 밖에 나가서 네온사 있는 데서 뭐 한번 크리스마스 그렇게 놀고 싶기도 하고 이런데 데이트도 하고 저희는 예 저희는 다 같이 하는 식구들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면 우리끼리 재밌게 한번 이렇게 추억을 만들어 보자 싶어서 많이 기념사진도 또 그때 그렇고, 찍고. 네, 맞아요. 그렇게 진행을 해봤죠. 근데 많은 분들이 너무 좋아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죠. 그게 이채은 감독님의 장점인 것 같아요. 이렇게 디테일하고 사람들을 잘 챙기고 분위기를 잘 만들고 사실 예전 무대 감독님들은 나이 딱 있으신 분들은 카리스마 있어가지고 말 붙이기도 되게 어렵고 무대에서 뭐 잘못하면 막 혼나고 막 큰 소리 막 욕도 하시고 막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네네네. 예전 제가 처음 할 때만 해도 20년 전에도 그랬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그래도 이제 무대 쪽 스태프들도 다 젊어지고 젊은 친구들도 많고 또 여성들의 유입도 되게 많고 네. 지금은 사실 스태프들 비율이 남녀 비율이 여성이 더 맞아요. 많아졌죠. 네, 그죠? 맞습니다. 남성보다 여성이 훨씬 더 많아졌고 그래서 분위기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예전이랑. 그래서 앞으로 또 채은 감독님이 선두에 서서 또 열심히 달려갈 젊은 또 우리 스텝이고 젊은 무대 감독이기 때문에 앞으로 기대가 크고 저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열심히 네. 거만해지지 않고 열심히 모든 사람들과 함께 공연을 함께 제가 이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저 또한 노력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1부예요. 우리 이채은 감독님하고 인터뷰 첫 번째 1부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은 이채은 감독님의 개인적인 이야기들을 좀 한번 해봤어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질문에 저희가 답해드리는 시간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소식 있잖아요. 네. 네. 결혼하시죠? 네. 네. 자, 새 사랑합니다. 신부. 네. 네, 맞아요. 축하드리고. 감사합니다. 네. 또 제가 또 사회보거든요. 네. 너무 감사하게 또 사랑을 봐주셔서 그래요. 축하드리고 아주 행복한 결혼 생활 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우리 같이 인사하고 오늘 첫날 첫 시간 마치도록 할까요? 네.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 감사합니다.